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이슈 토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24의 부대표 윤대희 행정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네. 반말이야. 네. 한마디 하세요. 네, 민행24 부대표 행정사입니다. 그게 네, 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뉴스에서 최근에 나온 학교법인, 사학재단 또는 재단법인의 실체에 대해서 유튜브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저희가 유튜브에 하기에 앞서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주제는 어느 특정 단체를 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적성은 무슨 언어 디플로의 적성입니까? 글자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진학률 위주로 상담하세요. 아니 그래도 아이들 적성 없는 특별히 상담을 하셔야. 아니 뭐요? 그럼 진학률 떨어지면 강선생이 책임질 겁니까? 오감 선생님, 우리 학교가 입시학원입니까? 아니 그래도 재단 방식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예요. 아무리 재단 방식을 그렇다면 얘들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얘네들 신경 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일어나고 분장시켰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안 나? 똑바로 하세요. 네? 수업자들 배우고 싶지 않으면 네. 자, 가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가 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 아빠는 주치의들이 아주 방문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니까 짧고 체험하고 일본 거를 다 가져왔습니다. 만들어줬어요. 예. 오늘은 유튜브 하기에 앞서서 사전 영상 이제 두 개를 봤는데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두사부 일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최근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그 어떤 그 제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여기에 뭐 상호가 노출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학교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 사학재단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고 일컫는 이 단체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우선은 관계법령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관계법령은 사립학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사립학교법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무슨 이제 일단은 뭐 재단법인이나 이런 그 비영리 단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또 관련된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초청한 저희 민행24 부대표 행정사한테 이 학교법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형태는 재단법인과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재단법인 형태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한 네, 그런 특수하게 재단법인 형태지만 만들어진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이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네. 화면에 보면, 재단법인이면은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이 학교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뭐 상관관계가 있나? 일단 뭐 형태가 비슷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제약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관리 감독을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이제 어느 부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법인도 이제 교육부 장관명이 있고 또 이제 지역이면은 이제 시도교육감 네. 명의로. 그러니까 지금 사단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 종류인데 중앙부처 비영리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기준이 있는데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사수가 좀 보니까 이사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사수가. 네, 어쨌든 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데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법령상에 네,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그러네. 여기 보니까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문할 때 뭐 감사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이거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거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발췌한 거죠. 네. 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영리 법인은 뭐 상관없는 거고,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유치원만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특별히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사단법인하고 다른 점? 일단 뭐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서 친족 배제하는 부분이 조금은 좀 상세하게 들어와 있고요. 네, 특히 일반 재단법인에서 이제 친족관계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민법상이나 관련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는데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규정이 그러네. 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 법인,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나올 때 친족들이 왜 들어가 있어? 이게 문제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법인은 좀 달라요. 학교법인을 보니까 친족 관계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8명 중에 2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안 되는 거네. 네. 1명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감사는 상호간 또는 이사와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또 아니어야 되고, 네, 감사는 절대 친족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경험자, 관련 경험자, 이사 중에 3분의 1 이상이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임원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교육 경험에 이제 같이 비슷하게 가는 유형인데 어쨌든 학교법인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원 관련돼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겸직이 안 되기 겸직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인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원분들은 그 겸직 허가서나 이런 것들 제출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장은 당의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앞에 영상 두사부일체에 나온 그 교사가 윤리교사인가 도덕교사인가 그런데 맞나? 하여튼 그런데 아마 이사장 겸 이사장 아들인가? 그렇게 돼 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사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겸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이사는 감사 또는 당의 학교법인 설치 경영하는 사람,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이사도 마찬가지네. 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럼 학교에 이사장실이 있어야 되는 건가? 있을 수 있나? 학교 안에?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장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면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관으로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법인의 종류인데요. 좀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교법인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면 학교법인이 설립이 먼저 돼야 되고, 이제 학교법인을 설립을 할 때 어떤 종류의 학교를 이제 설립해서 운영할 건지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이제 관할 교육감의 이제 그치. 지도를 관리 지도를 받게 되는 거고, 대학교 이상은 이제 교육부 장관. 네. 관할에 속해서 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교는 다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네. 학교는 다 설립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고등학교까지는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광역시도의 교육감 명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대학교만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윤 부대표는 사립대학교 나오지 않았나? 네, 여기까지만. 아까 영상에 있는.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네. 고대학. 네, 고대학. 그 위치, 거기도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네요. 등산하러?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사립고등학교 나가서,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무슨 벽돌 이런 쪽을 하셨다고 해서 학교에 이사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장님은 본 건 없고, 하여튼 그런 사학재단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뒤에 한번 얘기해보죠. 자, 이제 법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관리 감독하는 관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임원하고 이사회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이 화면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임원의 임기 만료나 미선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선임 절차, 부적성, 임원 선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도 있죠. 그죠? 네. 정관 개정 시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명시하게 되면은 경고라는 지도가 있고, 정관 개정 후에 보고 의무 위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네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테마별로 보시면 돼요.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죠? 네. 재산도 사전허가 처분, 기본 재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익 사업 관리, 미공고 수익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익 사업 소득 목적 외의 사용이라든가, 부적정 사용이라든가. 나는 요거 관련돼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내가 2001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졸업하고 2001학번이니까. 이제 저희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한 두세 분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학교에 뭔가 비용을 발전기금을 내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 예전에 그 나무 책상이었으니까 판이 그거에 플라스틱 덮개. 네네네. 기억하죠? 네네네. 기억하지? 네네. 우리 때는 그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뭔가 바뀌고 하면 그게 선생님들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내가 이거 들어오면서 해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분도 그 일반 이제 사학의 행정 이제 사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는데 2,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윤보대표 아는 사람이야.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네. 예전에 네. 시험 준비할 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학교도 그런 거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소문 없었어? 저희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소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 때도 있었던 소문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예, 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관리 기관이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관리 기관이 안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학법인이든 학교법인이든 사학재단이든 뭐 재단법인이든 이 직원들이 그 관련된 이 뭐 법과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전에는 일단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고 설립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이제 설립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사실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뭐 기억하지만 우리 그 문화재단 이사님 네. 만났던 거 기억하지?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회계 관리 그지? 회계 관리가 좀 문제가 많죠? 네, 저도 많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문서 봤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부분인 것 같아요. 중앙부처 뭐 법인 비영리 법인도 봐서 자료 봐서 알지만 답답하지. 네, 뭐 요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말은 네. 못하지. 말하면 큰일 나지.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하러 이제 부처에 들어가는데 답답합니다. 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뭐 사학재단이나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받을 수 있는 처분. 네. 이제 간략하게. 앞에는 이제 법인 전체적인 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항목을 좀 말씀드렸다면 그치.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주무부처에서 강력하게 시정명령이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소명항을 이제 법인에서 하게 되고 그걸 못했을 때는 이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시험문체 유출이라든가 뭐 성희롱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뭐 인사관리 부정, 임원 직원 임용 맞아 이거 진짜 문제. 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금품수수 및 이런 공공횡령 부분 그리고 예산 회계관리 집행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봤을 때 부정적인 게 나오면 이제 강력하게 시정명령 들어가고 이런 것들 전체적인 아까 저희 관리 감독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명령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맞아. 처분이 나오는 게 돼요. 네, 맞아. 이게 이제 특히 이 사학 뭐 어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떤 단체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직원 채용이라든가 뭐 교직원 채용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금품순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있고 이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위에 재단 상위가 재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학교법인의 예산을 재단에 쓸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그렇죠.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렇지.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이렇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이제 모르더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를 보면은 뭐 이사들 중에 뭐 법률 전문가들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알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냥 그 재단 이사회의 어떤 법률 자문 위주로만 좀 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이런 재단법인이나 사학법인이나 뭐 사학재단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우리 행정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저희 윤 부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비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험 문제 유출부터 교직원 이런 거 걸리면은 뭐 이제 뭐 3년 이하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대학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 정원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 네. 한 번 적발되면 5%, 그죠? 그 다음에 2회 적발되면 10%, 그 다음에 3회 적발되면 한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이런 처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뭐 사학재단 관계자들과 아니면 직원분들도 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일반인 분들도, 아니, 뭐, 지금 뭐 국공립
대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나온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또는 저희 윤부대표처럼 한 번쯤은 뭐 초중 고 대학교 중에 한 번쯤은 사학 이제 법인 학교 법인을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운영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대부분 학교 법인들이니까 네. 그런 데가 이제 자율형 사립고로 네.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오늘은 뭐 시간도 그렇고 영상도 좀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슈 토크로 해서 뉴스에 나온 학교법인, 사학재단, 재단법인의 실체에 대해서 했는데 뭐 다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잘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잘 운영되지 않는 곳들 때문에 잘 운영되는 곳까지 같이 묶여서 이제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좀 시선을 바꿔야 될 게 이런 사학재단이나 학교법이나 재단법인들이 우리 행정사의 자문을 받으면 더 좋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출연이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겠지. 네. 하여튼 종종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볼 빡행 오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너 빨리 해. 구독, 좋아요.